멘토라수와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2023년 4월 학력평가인데 5월 달에 졌죠. 27번 미적분 선택형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A점은 고정이에요. 0,1은 고정. 그런데 X축과 접하는 원을 그렸어. 고1 때 수학했었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돼요? 반지름은 1이 되는 거 알겠지? 그만큼 반지름이잖아. 원에 접할 때,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가 바로 반지름과 똑같잖아. 그럼 여기 편의상 이 점을 그냥 편의상 B로 할게요. B점 좌표는 0,2가 되겠지. 지름 길이는 2가 되지 않나요? 그죠?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호 A, OP 보이죠? 호 A, OQ, OP 위에 Q점을 잡았을 때 각 P 크기가 3분의 시타가 되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3 때 우리 원주가 기억나나? 하나의 호에 대한 한 호, 하나, 영어로 원입니다. 한 호에 대한 원주가 크기는 같다라고 했었지. 심지어 증명도 못한다고 했어요. 이 크기가 지금 3분의 시타잖아. 이 크기의 3분의 시타? 이거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잡으면 될까? 자,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우선 B랑 Q를 한번 연결해 볼까? 선분 BQ를 연결해 보세요. B랑 Q를 이렇게 연결하면, 자, 우리 호 OQ 찾았지? 호 OQ에 대한 원주가 크기 찾았나요? 호 OQ의 원주가 크기는, 그래서 각 P 크기와 각 OBQ 크기는 3분의 시타가 되지. 이 크기가 얼마라고? 3분의 시타.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중3 때 했던 거, 접선, 원의 접선이 일종의 X축이죠. 접선과 할선, OP 직선이야, 할선. 자, 기억나나 이거? 증명해달라면 해줄게. 접선, 이 그림에서는 X축입니다. 접선과 X축과 할선, 자르는 선을 할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L직선이라고 부를 거야. 직선 OP라고 부를게.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가 같다? 각은 현 OQ 보이지? 현 OQ와 접선과 이루는, X축과 이루는 각 크기와 같지. 이것도 중3 때 했던 거야. 자, 뭔 소리냐? 요거는 편의상 이 점을 K라 잡자. 그래서 각 KOQ 크기랑 요 크기랑 현에 해당하는 호 보이지? OQ에 해당하는 원주가 각 P 크기와 같다고. 그래서 이 녀석은 3분의 시타라는 거야. 이 크기가 3분의 시타가 될 수밖에 없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에 해당하는 호의 원주가 크기와 같다고. 중3 때 본 거 같지? 중요합니다. 본 거 같지? 증명해 드릴까요? 그럼 조금 이따, 지금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중3 내용인데, 이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접선이 있고 접점이 생기겠지. 그럼 접점 P에서 적당한 호를 그을 겁니다. 호를 그으려면 현이 생기겠지. 현을 그어봐.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점 Q를 지난다면, 자, 접선, 여기 접선, 요 L직선과 PQ직선, 할선이라고 부르지. 할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현 PQ에 해당하는 호에 대한 원주가 크기와 같아. 자, 원주가, 자, 이렇게. 실제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A를 잡는다면, 증명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좀 전에 그 문제 풀이와 똑같이 하려면, P에서 접선이란다. 수직의 선을 수선의 팔을 한번 그어봐봐. 수선을 딱 긋는다면, 이 접점에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이 점을 A를 잡을 거야. A를 프라임 잡는다면, P랑 A 프라임 위에 뭐가 있지? 그 위에 원의 중심 O가 있잖아. 그럼 A 프라임과 Q를 연결해 보세요. A 프라임 Q를 연결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직각삼각형 외심 위치는 어디지?
빗변의 중심이지. 이 원리만 해도 세 문제 나왔었나? 이거는 5월달에 나왔던 게. 자, 중요하지.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라고? 빗변의 중심이다.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두 개의 각 크기 합은 100, 이 녀석 크기를 그냥 편해서 별이라고요. 이 녀석을 편해서 하트를 한다면 별 더하기 하트는 몇 도? 삼각형 A'PQ에서 합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점을 편해서 K를 한다면 또한 각 A'PK는 역시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90도 have to여야 되니까 그럼 초록색 각 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각 KPQ 크기는, 이 초록색 각 크기는, 아니 별에다가 뭘 더해야 하트가 돼요? 90도 되려면 초록색 각 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하트각이 될 수밖에 없지. 하트각 2B 이거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을 L이 한다면 접선 L과 현 PQ 또는 할선 똑같습니다. 여기 짧게 직선 나타내면 현이 되고 직선이 길게 연장선이면 할선이 되는 거고 선분 PQ면 현이 됩니다. 알겠지? 얘들지? 이걸 할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직선이면 할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녀석이 이루는 각 크기는 뭐와 같다? 호 PQ의 어떤 각 크기와 같다? 원주각과 같다라는 성질이 맞아요. 중3 때 했던 현과 직선이 이루는 각 크기입니다. 그게 나왔네. 요즘 수학이 어려운 게 중학교 수학이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중등 수학이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꼭 내용 정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접선 X축과 현 OQ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 OQ에 해당하는 호 OQ의 원주각 크기와 같아. 그래서 3분의 시타가 이렇게 다 같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이 단위원 보이지? 아니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1제곱 이거랑 단위원이잖아 이게. 그리고 내접 삼각형 OPQ 보면 반드시 어떤 법칙이 떠올라야 되지? 거의 90%는 사인 법칙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점 B에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지금 F시타거든. 자, 삼각형 POQ 이 넓이를 알려면 OQ나 PQ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PQ 길이와 OQ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3분의 시타각 찾았으니까 잘 보세요. 요 크기는 얼마인지 아실까요? 요 크기가 얼마일까요? 요 크기, 파란색 크기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요 크기에 관한 언급. 자, 이걸 아니면 요 크기에 대한 언급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사인 법칙 바로 쓴다. 어떤 삼각형? OPQ에서 사인 3분의 시타분의, 그렇죠? 사인 3분의 시타와 그 대변 OQ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2배, 2와 같잖아. 그럼 선분 OQ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3분의 시타와 같네? 맞잖아? 이거라고요. 그러면 혹시 PQ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선분 P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파란색 각 크기, 이 크기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크기 얼마인지 알겠나요? 요 크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아니, POQ 각은요? 이 각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까? 고민을 왜 하세요? 요 시타 안 써먹었잖아. 이 직선, L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시타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요 크기, 그냥 편의상 별이란다면 별은 시타 빼기 3분의 시타 해주면 되잖아. 이 크기가 3분의 시타고, 맞죠? 이 별 크기는 이 전체 각 시타에다가 이 보라색 각 3분의 시타 빼면 되잖아. 그럼 몇 도? 몇 라디안?
3분의 2시타 라디안이 되겠네. 그럼 역시 삼각형 OPQ에서 어떤 법칙?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3분의 2시타분의 이 별입니다. 별각에 대한 대변 길이가 PQ 길이. 이 녀석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2배. 2와 같네. 이거 선분 PQ 길이는 뭐와 같아? 2 곱하기 사인 3분의 2시타와 같잖아. 그냥 그래요. 맞네. 그러면 삼각형 OPQ 넓이 계산할 수 있겠네. OPQ 넓이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크기도 계산할 수 있어. 이 초록색 각 크기를 안다면 3분의 시타와 별각 3분의 2시타의 합, 그리고 이 초록색 각 크기 합은 몇 도? 180도 파이에 되잖아. 그럼 되려 이 초록색 각 크기는 전체가 파이에다가 3분의 시타 빼주고 3분의 2시타 빼주면 되잖아. 계산하면 파이 빼기 시타가 되죠. 그러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OPQ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두 변 길이 OQ 곱 PQ 곱 사인 끼인 깍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 삼각형 넓이 이 녀석에서 F시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OQ 거리 2 곱 사인 3분의 시타, PQ 거리 2 곱 사인 3분의 2시타 곱하기 끼인 깍의 사인 값 사인 파이 빼기 시타. 맞죠? 2 약분하고 이쁘게 적으면 F시타는 2 곱하기 사인 3분의 시타 사인 3분의 2시타 그리고 사인 파이 빼기 시타는 뭐가 같지? 사인 시타와 같잖아. 그럼 곱하기 사인 시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 분자로 올라가잖아. 그럼 준식이는 야 끝났네. 뭔 소리냐. 준식이는 리미트 시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시타 세제곱분의 이 분자인데 자 초록색 우리 사인의 극한 삼각함수 극한 셈하고 했었지. 리미트 시타가 0으로 갈 때 시타분의 사인 시타는 뭐 같다? 1. 리미트 시타가 0으로 갈 때 시타분의 탄젠트 시타는 뭐 같았다? 1. 리미트 시타가 0으로 갈 때 시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는 2분의 1과 같았지. 그럼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 말은 시타가 0으로 갈 때 시타와 사인 시타는 어떠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3분의 시타는 3분의 시타와 같고요. 사인 3분의 2시타는 맞아요. 3분의 2시타와 같고요. 사인 시타는 역시 시타와 같다는 거예요. 시타 3개 약분되지. 답은 얼마다? 답은 분모는 9, 분자는 4. 답은 9분의 4.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5쪽 미분법 단원 도함수 활용 매개변수를 포함한 필수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매개변수가 아니고 양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매개변수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 말이 나오면 옛날 표현은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뭐냐 dt dy 곱하기 dx dt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표현도 있었어요. 사실 같은 표현이거든. 이게 뭔 소리냐? 에?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지?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난 대학 가면 이런 표현도 보게 될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이런 표현을 썼거든. 요즘은 이런 표현을 주로 써요. 자, 이 녀석을 뭐에 관해서 미분하면 좋을까? t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좌변은 합성함수 미분 1곱 dt분의 dx는 미분 2t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 니은식을 역시 뭐에 관해서 미분한다? 역시 t에 관해서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dt분의 dy는 3이 되잖아. 그래? 그럼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재미삼아 해볼까?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니까 3이죠. 역시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접선이 나왔을 때 접선 y는 mx 플러스 n에서 m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m은 이렇게 자 집중 dx분의 dy 여기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고 또는 x 자리에 3을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 그러면 dx분의 dt라는 것은 dx분의 dy라는 것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잖아. 그래서 2t-3분의 3이니까 t자리에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지. t자리에 -1을 대입하세요. -1을 대입하면 분모는 -4, 분자는 3. 아, 기울기는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내가 이걸 구한 이유가 바로 뭔 점이요? 이 점에 대한 건 바로 P점이 3, -1을 맞아.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니까 y-1은 기울기 -4분의 3 곱하기 x-3 전개하면 y 플러스 1은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9 1을 휘리릭 넘기면 y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5가 된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6쪽 미분법 단원 중에 도함수 활용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자, 판단해 보세요. 이 그림을 지금은 그릴 수 있어? 없다. 설령 그릴 수 있다 해도 이제는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좀 그리기 조금 힘들긴 하다, 그죠? 그런데 이 접점 P를 할게요. 0,1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물었네. 접선 L은 y mx 플러스 n이라 할 수 있죠. 첫 번째, 기울기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 m의 정의는, 자, 우선 m은 dx분의 dy,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x자리에 0, y자리 1을 대입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y를 x에 걸어서 미분하면 되겠네. 이 녀석을 x에 걸어서 미분하면 좌변은 2x, 그리고 곱 미분법으로 쓸 거야. 2x 미분 2 곱 y 더하기 2x 곱 y 미분 1 곱 합성함수 미분 dx분의 dy. 이 말 알겠죠? 그 다음에 -y 세제곱 미분이니까 -3y 제곱인데 합성함수 미분 dy분의 dx 상수 미분은 0. 이거 묶어낼 거예요. 그리고 바로다가 x자리 0, y자리 1 바로 대입해도 괜찮지? 그러면 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이 녀석은 x자리에 0과 y자리에 1을 대입하면서 m으로 바꿔치기가 되지. 맞잖아. x자리에 0과 1을 대입했을 때 0이거든. 묶어내면 m이 되는 거예요. 자, m. 그래, m 앞에 개수 바로 계산합니다. 그 개수, 이 녀석은 2 곱 0이니까 0 -3 곱 1제곱 빼기 3. 나머지 요 두 개 항 정리하면 됩니다. 더하기 2 곱 0 더하기 2 곱 1은 항상 0이라고. 그러면 -3m 값은 얼마예요? 이 둘이 2니까 휙 넘기면 -2. 만족하는 m 값은 3분의 2라는 걸 볼 수 있니? 따라오죠? 좀 빨랐나? 물론 정리하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나 팁이라는 거예요. 답지에는 정리하고 대입했거든요. 그런데 실전 문제 풀 때는 그런 시간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음함수 미분법 손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넣네 이제. 아니, 접점 알잖아. 기울기 알잖아. 정리만 하면 되겠네. L방정식은 y-1은 기울기 3분의 2 곱하기 x-0. 그래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이쁜 답이 나온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7쪽 연습문제 171번 문제입니다. 교육청 평가원 있거든요. 평가원 기출문제. 자, 역시 그리기는 좀 힘든데 2,0 근데 그래프 위라는 점 잘 보셔야 돼요. 일종은 접점이 되는 거지. 접점에서 접선 방식을 계산하려면 y를 x에 관해서 미분. 자, 우선 이 a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dy dx에다가 x자리에 1, y자리에 0을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다가 x에 관해서 미분이든 y에 관해서 미분이든 사실 전혀 관계없어요. y에 관한 미분을 했다면 역수를 씌워서 x에 관해서 미분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곱 미분법. 2의 y제곱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2의 y제곱 그대로 나오지만 합성함수 미분법. dx분의 dy를 적어주고 곱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2의 y제곱 그대로 놔두시고 lnx 미분 x분의 1 이퀄 2y 플러스 미분 2y 미분하면 2 근데 합성함수 미분 dx분의 dy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다가
x자리 1을 y자리 0을 대입한 후에 a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기울기를 a로 표현했으니까 이 녀석이 a가 되지. 맞나요? 바로 바꾼다. 2의 0제곱. 암산되나? 2의 0제곱이니까 1 곱 a 곱 l은 2니까 1 더하기 2의 0제곱 생략합니다. 1 곱 2분의 1은 뭐 같다? 2a와 같이. a 여기 있네. 휙 넘기면 a 뭐가 남는다? 우변 2분의 1이 남는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니? 바로 나와야 돼. 정리정돈 하지 말고 실제로 써먹어라. 그러면 첫 번째는 기울기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접점 아니까 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L을 계산하자고요. y-0는 기울기 2분의 1 곱하기 x-2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빼기 1이라는 답이 나오죠. a와 b 결정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었고요. b는 또 바로 결정할 수 있잖아. b는 얼마예요? -1.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준식이는 a 곱 b를 물었네. 답은 -2분의 1.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8쪽 연습문제 174번 문제입니다.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바로 매개변수 미분법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러면 자 dx분의 dy를 계산하려면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dθ분의 dx 분의 dθ분의 dy잖아. 여기 dθ분의 dy는 바로 씁니다.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합성함수 미분법. 원래는 x 4제곱인데 x자리에 sin θ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4 내려오고 sin 세제곱 θ에다가 합성함수 미분법. 한 번 더 미분 코사인 θ를 곱해줘야 되지. 맞죠? 분해. 역시 x 4제곱에 코사인을 대입한 거니까 미분법 4 내려오고 코사인 세제곱 θ가 되고 코사인의 미분법 뭘 적어준다? 마이너스 사인 θ를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약분 정리 이쁘게 하면 사인 한 개 약분되고 부호 약분하고 정리하면 코사인 약분되죠? 남는 건 뭐가 나요? 뭐가 남지? 코사인 다 약분되지, 그지? 사인만 2개 남잖아. 맞지? 사인 제곱 θ분의 코사인 한 개 약분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θ가 되지. 뭐 굳이 더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θ가 될 것이고 4분의 파이에 대응된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θ 자리에 4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5파이분의 1이잖아. 탄젠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탄젠트 함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한 거잖아.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원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인데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가면 되잖아. 그럼 요 값을 읽어주나? 쭉 따라 올라가서 4분의 파이를 읽거나 어차피 값은 똑같잖아. 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지? 1이죠?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1이라고.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좋았어. θ가 4분의 5파이일 때 x값도 계산해 볼까요? 자, x는 얼마예요? x는 역시 sin 4분의 5파이를 읽은 후에 제곱을 해야 되니까 sin 4분의 5파이는 감산해 볼까? 파이에다 4분의 파이 가면 되잖아. 원점에서 4분의 파이 간 값을 읽은 후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때요? 괜찮나? 그래서 마이너스 sin 4분의 파이의 제곱과 이해되지? sin 4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자 2분의 1이 나오지. 이 접점의 x좌표. 오케이. y좌표도 언급해볼까? 좋았어. y는 4제곱이네요. 아하, 제곱을 봤네. 오, 그래, 미안. 아하, 이런 실수를 하다니. 4제곱이네요. 4제곱 하면 얼마예요? 한 번 더 제곱하니까 4분의 1이네. 아이고, 미안. 접점 x좌표는 4분의 1이네. y좌표 역시 마찬가지야. y는 코사인 4분의 5파이를 읽은 후에 역시 4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지?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자, 암산 안 되는 친구는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리세요. 2분의 파이 콤마 0,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0, 2파이, 1. 파이점에서 4분의 5파이라는 건 4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 이 값을 읽어주나? 기준점 0,1에서 이렇게 4분의 파이 값을 읽어서 반대 부호 붙이나 관계없지? 그래서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어떤 부호? 반대 부호지. 계산하면 역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 그죠? 그 녀석을 4번 곱하는 거니까 역시 똑같이 4분의 1. 그 접점에 y좌표도 x좌표가 동일하다. 그러면 자 접선 계산할 수 있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접점은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y 마이너스 4분의 1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곱 x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가 x절편을 계산하고 싶어요. x절편은 y자리 0을 대입하면 되잖아. 0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정리하면 4분의 1은 x 빼기 4분의 1. 만족하는 x값은 2분의 1. x절편은 2분의 1. 점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0. 굳이 안 그래도 되겠죠? x절편만 물었기 때문에 2분의 1.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9쪽. 함수의 극대극소를 이해하려면 함수가 증가일 때 뭔지, 감소일 때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지. x1, x2가 이렇게 증가할 때, x1에서 x2로 증가할 때 대응된 함수값 fx1과 fx2가 증가할 때를 우리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뭐하다? 증가라 부르지. 이 그림에서 이해한다면 만약에 2차 함수를 하자. x1이 여기 있어. x2가 여기 있어. 어때? fx1은 여기 있잖아. 대응된 점 좌표 x1, fx1 이 점에 대응된 점 어때요? x2, fx2잖아. 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그 구간에서는 증가라 부른다고.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관계면 만약에 x1이 여기 있어요. x2가 여기 있어. x2가 증가하지. x1에서 x2로. 근데 fx1은 요 초록점 요 점이잖아. x2에 대응된 이 점이 fx2 맞죠? 어때? 함수값은 증가해 감소야? 감소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관계면 그 구간에서만큼은 뭐하다? 감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제 1번보다는 주로 2번이 나오지. 1번은 그릴 수 있을 때 그래프를 I can do it 그릴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리지 못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미적분에서 주로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그리지 못하는 함수에서는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어떤 관계예요? 자, 이 왼쪽에서 이런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이 빨간 셈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잖아. 이해돼요? 맞죠? 오케이. 증가 상태에서의 그 증가 구간에서의 접점을 그었을 때 그 접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양수잖아. 이게 바로 접선 기울기를 나타내지. 어떨 때?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한 다 대입해봐야 돼. 하나만 대입했는데 성립하고 둘은 성립 안 한다. 이러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점에서 도함수를 씌웠을 때 미분계수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떤 이런 점에서 이 보라색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이 접선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는 음수 맞지? 그래서 도함수 값이 흔히 미분계수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만큼은 감소한다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어떤 fx가 이 구간에서 자 증가한다면 그 증가에서 잠깐 멈추는 거, 잠깐 멈출 수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잠깐 멈출 때는 증가 상태라고 보는 거야. 0 되는 점을 기준해서 0 전에서 플러스고 0 후 이후에도 플러스면 그건 증가 상태로 보고요.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긴 한데 잠깐 0 되는 점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0, 마이너스면 이것도 감소로 본다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0은 성립하지 않지만 0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렇게 성립한다는 이코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증가하려면 도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감소하려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9쪽. 이제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거죠. 어떤 함수가 극대가 되려면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주 안 보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x =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값, x의 어떠한 x값을 대입했을 때 fx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럼 fa는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그 언저리 x 이퀄 a 언저리보다 제일 크잖아.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fa가 더 크다는 건 극대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x 이퀄 a에서 이런 점이 a, fa 극대값이라는 거예요. 극대의 정의는 x 이퀄 a보다 작을 때 감소지. 맞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 그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점이라고 부르고 그 값을 극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알았죠? 자, 이번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fx보다 fa가 더 작거나 같다 한다면 이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x 이퀄 a라고 한다면 어때? a에 대응된 함수값이 그 나머지 값에 대응된 함수값보다 어때? fx가 더 크거나 같지? fa가 더 작지? 맞나요? 그러면 x 이퀄 a에서 어떤 극소라고 부르고 그 대응된 함수값을 극소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글로 익히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림 그렸었죠, 그치? 그림 안 그렸었나? 책에 표현했지? 필기에 꼭 해두세요. 꼭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케이, 이런 표현이 수능에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이지. 1번 상황과 2번 상황 모두 x 이퀄 a에서 어떤 상황이라? a 되는 점에서 x 이퀄 a 되는 점에서 증가하다 감소든지 감소하다 증가하든지 접선 기울기는 항상 얼마다? 0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극값을 가진다면 x 이퀄 a에서 반드시 접선 기울기는 0이어야 된다. 접선 기울기는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fx 한번 그려볼까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 이번 4월 학평에도 시험에 나왔지. 3차 함수 8분할 내가 내일 오면 수업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원 수투는 보자. 알았지? 해설 강의 쭉 해줄게. 3차 함수 그려봐봐. x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려지잖아. 근데 이거 0 되는 점은 존재해. y'은 3x제곱이잖아. 그래서 y', x자리 0을 대입했을 때는 0이지. 0에서 이 접점을 뭐라 부르냐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이 0,0은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접뚫점이라고 합니다. 접하면서 뭐하다? 뚫고 지나가는 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지은 이름이라 내가 지어낸 거다.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점, 접뚫점이라고 부른다. 이건 0,0에서 접하는 접선이에요. 접선 방식은 x축이 되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지나가는 점이잖아. 특이한 점이죠. 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둘점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기할 필요 없어. 이 그림만 꼭 필기하세요. 그 0보다 작은 점에서 어때? 0보다 작은 점의 접선 기울기는 어때요? 이런 점의 접선 기울기는 양수죠. 0보다 조금 더 큰 점의 접선 기울기는 어때요? 양수지. 그런데 0의 접선 기울기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도함수 값이 보세요. f'0가 0이지만 f'0가 0이지만 x 이퀄 0에서 그 값을 한다. 그 값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게 역이죠, 역. 이건 이 가정의 역을 나타내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다시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0이지만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반드시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80쪽. 자, 이 이론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단 말이 뭐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요 단어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뭐지? 좀 전에 원함수, 도함수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y = f'(x는) 어떤 상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원함수가, 이게 원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함수는 증가죠. 원함수가 증가하려면 y = fx는 어떤 그림이어야 돼요? fx가 증가가 아닙니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지. 접선 기울기가 뭐하다? 자, 증가다. 접선 기울기 값이 증가한 거야. 접선 기울기 값이 증가한 거야. 그럼 원함수는 위로 볼록이어야 될까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 해봐. 이게 원함수라 친다면 보세요. 잠깐 멈추는 점이 있을 거야.
잠깐 0 되는 점이 있고요. 이걸 제외하면 자, 점을 몇 개 찍을 거야? A, B, C, D, E를 찍을 거야. A에서 접선 기울기, B, C, D에서 E에서 접선 기울기는 어때? A에서 접선 기울기는 아주 작은 음수지. B에서 접선 기울기는 어때? 적당히 작은 음수고, C에서는 0이었잖아. D에서는 적당히 큰 양수, E에서는 한참 큰 양수지. 어때? 각각에서 접선 기울기는 어때? 증가, 맞지?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y = fx가 어떤 꼴? 아래로 뭐다? 볼록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 y = f'(x가) 어떤 꼴? 그렇지, 감소지. 그러면 자,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면 y = fx는 어떤 꼴이어야 돼요? 이것처럼 아래로 볼록이면 성립하지 않아요. 위로 볼록이면 어떤 꼴이에요? 자, 대충 그릴 겁니다. 위로 볼록 꼴에서 이런 꼴에서 역시 적당한 점을 찍어 볼 겁니다. 역시 적당한 점은 5개 정도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B, Q, R, S, T면 P에서 접선 기울기는 아주 큰 양수지. Q에서 접선 기울기는 적당히 큰 양수지. R에서는 기울기 0이고 S에서는 적당히 작은 음수, T에서는 아주 작은 음수가 되지. 어때?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 맞지? 그래서 도함수 값이, 이게 도함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y = fx는 어떤 꼴? 위로 볼록이다.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